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3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어제 그 나스닥 급락에 이어서 어떤 현상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건 리세션 게이지라고 하는 건데요. 밑에는 리세션 시그널입니다. 각 위치를 보시면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 2008년, 그 다음에 여기가 팬데믹 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리세션 구간에 일단 들어와 있고요. 보통 요 구간에 오면 조금 기간이 지나고 바로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세션 구성 요소, 그래서 컴포넌트 요 3MA를 보면 이때도 한 80, 그죠? 60 갔다가 80에서 그 다음에 80 근처, 지금 80, 여기는 80은 안 갔지만 한 60, 55 정도. 지금 현재는 위치가 60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리세션 지나가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출처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겠는데, 기사에서는 뭐 리세션이 없을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개구라들 치는데, 이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대부잡 사태죠. 이때를 닮아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리세션이 오면 엄청난 금융시장에 충격을 온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그 다음에 금리 동결 시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좀 보시고요. 네, 꼭 참고 좀 하십시오. 널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MI, 서비스 PMI가 현재 55 기준에서 지금 내려왔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IHSA, ISM 서비스 PMI. 그래서 요 까만 선은 PMI를 나타내고 기준이 55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서 파란색과 여기 있는 노란색, 주황색은 뭐냐면 페이롤. 예. 고용이죠. 고용에 관한 건데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먼저 뭐가 빠지면 서비스 PMI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페이롤이 같이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금융위기 때 얘기고요. 지금도 똑같은 경로를 밟아갈 겁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서비스 PMI가 죽고 나서 지금 55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항상 고용도 같이 이렇게 빠지는 현상을 정확하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보셔요. 그래서 분명히 리세션은 온다. 아시겠죠? 똑같이 동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호 차이는 있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자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금리, 호주, 캐나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인상의 불씨, 국채 가격이 어제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스마트 머니 그러면 채권 시장을 얘기하고요. 한 머니 그러면 증권 시장을 얘기하죠. 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움직입니다. 국채 시장이 그러면 증시가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국채 금리에다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식지 않은 물가 각국 중앙은행 100개 들었다. 왜? 결국엔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래서 이번 달 6월 달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높지만 7월 달
9월달 이렇게 어떻게 갈지는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내 1조 달러 국채 발행,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중소은행 유동성 위기감 고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 대공황급의 중소형주는 벌써 와 있고요. 그래서 80% 이상 빠졌고, 자, 러셀 2000은 중소형주 모아놓은 거지만, 대표를 모아놓은 거지만, 실제 중소형주들은 현재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다음, 이제 은행 KBWB, 이게 KRE, 지역은행, 이런 것들이 지금 50% 정도 빠져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3월달, 4월달, 5월달, 현재 6월달 살짝 반등이 들어온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착안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은행주 이제 좀만 더 지나면, 네, 올해 안으로 완전 80% 이상 빠질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를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어제 의미 있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대형주까지 빠지면은, 네, 국채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회사채 시장에서의 정크본드들이 지금 엄청난 금리 상승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파산 행렬이 진행이 될 것이다. 결국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불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을 잘 팔로우 하시고요. 애플입니다. 그레이브스톤 도지 이번 달 생겼고요. 자, 애플은 어제 조금 안 빠졌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다 3% 이상 다 빠졌습니다. 의미가 심정하죠? 왜요? 세력들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잘 조심하셔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면 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요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지수가 급전직하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대전환의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혼조세죠. 자, 유럽도 오르고 내리고 정신 없고요. 지금 살짝 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빅스도 안 빠지고 있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요거 오늘도 끝나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는 네, 하락, 자, 반등 후, 큰 하락, 반등 후, 하락, 반등, 그 다음에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소량, 조금 반등이 들어왔을 뿐이다. 잘 보시고, 그래서 코스피도, 네, 위로 향하고 있지만 조만간 따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EM은 아주 착실하게 호주 달러를 잘 따라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좀 더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달러 지금 네, 계속해서 몇 거래일 동안에 104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이죠. 네, 잘 보셔요. 네, 이유는 유로에 있습니다. 지금 103.8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유로는 네, 자, 고점이 있고 저점 되돌림이 딱 나오고 나서 여기 지난 4월 말 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RSI 50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자, 유로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경제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00년대 이때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0.8까지 가는 모습. 그러면 유로 약세, 달러는 자연스럽게 원치 않은 강세가 될 것이고, 유로발 금융 재정 위기, 금융 위기, 모든 위기들이 닥칠 것이다. 왜? 여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국 쪽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7.14예요. 지금 자본이 계속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중국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양털깎이인데, 자, 자본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올렸다가 다시 또 인위적으로 내렸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본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거고요. 중국 애들이 이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큰일 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엔화도 지금 일단 멈추고 있죠.
140 근처에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폭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돈을 찍고 있어요. 네. 자, 아마 망할 때까지 찍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솔직히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속으로 싹 가라앉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쪽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근본이 안 바뀌면 구제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빨리 망하는 게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좋은 거다. 그 전에 거기 있는 동포들은 빨리 와야겠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얘가 지금 2%인데요. 그때 3% 넘었었거든요. 이게 3.43, 3.59, 3.6. 근데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리먼 때처럼 1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2%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자, 문제의 국채입니다. 어제 무려 3.74%나 올랐어요. 3.74%. 물론 지금 인위적으로 누군가는 개입을 하지만 아마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4% 넘어가서 쭉쭉 올라가면 주식시장 완전 폭락하는 겁니다. 예, 금리가 오르죠? 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3개월물인데 원래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25잖아요. 근데 5.4%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1개월물은 많이 줄었죠. 국채 이슈가 이제 사라지니까. 부채한도. 근데 얘가 또 튀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금리 인상을 하나? 지금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2년물 보실래요? 네, 멈춰 있고, 5년물 멈춰 있고, 30년물 살짝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얘도 4% 넘어가면 보이시죠?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 이거 그죠? 좀 내릴 때가 됐는데 좀 캐나다 금리 인상과 호주 금리 인상 이슈 덕분에 얘가 팍 위로 튄 건데 문제는 금리 차입니다. 자, 10년물과 3개월물 아직까지 정상화되려면 멀었죠. 역전된 이후에 역대 최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자, 10년과 2년 보시죠. 일단은 멈춰 있고요. 자, 30년과 5년. 그래서 지금 얘는 계속 플러스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리 차에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30년 금리와 5년 금리가 이래요. 30년 금리가 많이 높고요. 이런 것처럼 5년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지금 요 구간의 모습이 여기 대부조합 사태 구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닷컴 버블 때는 바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리먼 때는 살짝 찍고 올라왔죠. 그래서 앞으로 자 뭐가 되는 주식시장에 폭락각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시하시고 하락과 반등이 있었고 지금은 국채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구라들은 왜 믿지 말아야 되느냐? 금리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제 급락하는 거 보세요. 세력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뭐 올라가? 뭐 이런 식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자 10년과 3개월물, 10년과 2년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정상화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리입니다. 구리도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리죠. 월봉에서 보시면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자, 하락 추세 킬러 C로 가고 있고요. 월봉에서 48이고,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건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음봉이 크기가 세고요. 43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자, 이거는 닥터 코퍼로서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지표다. 이걸 믿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큰 문제가 터질 것이다. 유가입니다. 72달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산 이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감산. 자, 에너지를 많이 생산 안 한다는 얘기는, 감산한다는 얘기는,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고물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준이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패권 국가고 깡패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엿을 드신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연준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고물가 고금리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이제 피부에 진짜 와닿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이죠. 반등이 뭐 세게 들어올 것처럼 뭐 난리를 치더니 안 되죠. 근데 요게 선물인데 딱 꺾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가 일어났죠. 근데 자, 나스닥은 내려오다가 멈추고 반등이 세게 들어왔어요. 얘는 살짝 들어오고, 이거 70% 까인 거거든요. 나스닥은 35%. 그 다음에 반등해서 요거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결국엔 반등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고, 자, 먼저 비트코인이 내려오죠. 자, 유동성에서 가장 민감한 애가 얘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다 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유동성에 어떻게 반응을 하나. 결국엔, 금리가,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딱 멈추는 거 보십시오. 이런 상황들은 우리는 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리 반등이 세게 나와도 큰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 왜? 월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봉. 자, 다우도 보면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과 반등 61.8% 치고 8개월째 횡보하고 있어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3만선 빼는지 여부 좀 보시고, 만약에 닷컴 버블 식으로 가면 다우는 쭉 횡보하다 살짝 내려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3만선 깨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 빅스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이때가 팬데믹 때고요. 공포 지수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돈 푸니까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오면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 폭락을 했고, 자, 폭락을 하고 나서 금리 동결 여러 가지 이슈로 반등을 했죠. 요 그림을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린 겁니다. 보실래요? 이겁니다, 이거. 쫙 주가가 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요 점을 잘 생각하세요. 요 점. 지금 15.486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여기가 고점 근처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고점. 그 다음에 폭락을 했죠. 30%. 자, 이때 빅스가 쭉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쭉 내려오는데 반등 고점이에요,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얼마예요? 15.48. 여기. 그죠? 반등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하락, 반등, 자, 이게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게 15 여기 저점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든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폭락할 것이고, 그러면, 자, 빅스가 저점이란 얘기는 무슨 옵션에서 무슨 옵션이 콜이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예요. 콜이. 자, 그러면 다음 주 16일 날,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그때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핑계 삼아, 금리 인상 삼아, 국채 폭등 삼아, 금리. 그래서 주요 종목들을 폭락을 시키는 겁니다. 세력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S&P 500 저점 고점 되돌림 61.8% 13년간의 상승에 대한 자 민스키 우리 임원님 모먼트 자 현실 부정 이거 남은 거죠.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풍덩 빠져서 나오는 요 시기 때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신봤다 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자, 주봉에서 60조, 120조 데드크로스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거 나온 이유는 유동성이 겁나 많더라. 그래서 급락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데드 이후에 폭락, 이거는 정해준 수순이다. 왜? 기술적 분석으로서 최고봉의
있는 이동평균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분석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언제 사요? 네, 이때 사면 됩니다. 골든크로스 날 때. 이때 들어가도 돼요. 저점 찍고 좀 지난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골든 나면 무조건 스트롱 바이. 심 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되더니까 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한 2, 3년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고점 대비 저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2000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내려가면 1500선까지도 보면 되겠다. 자, 나스닥 주봉인데요. 자, 패턴 떴습니다. 자, bearish engulfing outside day key reversal. 자, 나스닥은 특이하게도 bearish가 나오면 무조건 자, 어떻게 된다? 하락을 해요. 여기도 하락. 자, 보이시죠? 여기도 bearish 하락. bearish 하락. 그죠? 신기해요. 얘만 특히 이런 것 같아. bearish 하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패턴을 떴고요. 이번 주 끝나고 나서 요 저점이 이탈하는 흐름. 자, 그 전에 여기서 보시면 자, 끝나고 저점 이탈하면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자, 베어리시 저점 이탈하면서 엄청난 폭락. 자,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엄청난 폭락. 그래서 자,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요거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 그래서 요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그널 RSI. 자, 반등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왔죠. 얼마? 68로. 그래서 본격적인,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하락과 반등을 했는데 61.8%예요. 그러면 이거죠. 다음 흐름은. 그죠? 네. 이겁니다. 이거. 잘 보셔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 구간에 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떤 종목을 놓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종목은 앞으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두세 개는 꼭 담아서 꼭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상당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다 뭐예요? 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고점 근처에서 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막 욕을 했죠. 막 여러분한테는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이 도구 막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주의하세요. 소위 말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이 고점에 대놓고 자꾸 사래. 고점에 대놓고 자꾸 사래. 사지 마세요. 지금 주식 사라고 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주의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 고점에서 그레이브스톤 도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조만간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게 뭐죠? 그레이브스톤 미업이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 떴으니까 실제로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게 이제 만든 엄청난 음봉이죠. bearish engulfing, 무려 캔들 3개를 잡아먹는 무지막지한 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엔 저항으로 되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이 있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이게 이 자체로서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요런 패턴이 떴죠. bullish, bearish engulfing 하락 장악이 돼 있고 고점 저점 되돌림 61.8% 정확하게 찍은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예상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닷컴 뽑을 때 보면 이랬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미리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메롱 하는 거죠. 메롱 이렇게 내려가면. 자, 바로 여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다 다시 여기까지 반동을 주고 내려가는 아주 웃지 못할 웃기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요. 닷컴 버블을 대접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자, 얘는 13년이 아니라 20년 상승입니다.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자, 얼마까지? 6,900, 6,800까지는 열어놓으시고요.
아주 대공황급이 온다 그러면 4천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철저한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원비죠. 자, 금원비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자, 달러가 횡보를 하다 보니까 얘도 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자, 금을 보시면 금도 여기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1950달러 요 근처에서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네, 큰 변동은 안 보일 것이다. 왜? 만약에 연준이 미친 척하고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자, 금리 인하하면 달러 강세일까요? 약세일까요? 약세로 가겠죠. 달러 약세로 가면 튀는 게 뭐라고요? 금입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이도 저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요. 앞으로 금리 정책과 그 다음에 국채 동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우리는 실물 금은을 지금 금값과 은값이 조금 떨어졌는데 조금씩 꾸준하게 실물 금은을 모으시고 앞으로 엄청난 환난에 아니면 금융 환경 변화에 여러분들이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금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하는 거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금값은 오를 것이다. 왜?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2018년 요 근처부터 조금씩 진짜 눈꽃만큼씩 모았는데 상당히 올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 왜? 이게 만약에 3,000달러, 4,000달러 가게 되면 어때요?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돈에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4,000달러 가면 배로 가는 거니까 35만 원, 70만 원 어떻게 한 돈 사요? 못 사죠. 네, 요새 돌반지도 뭐 한 돈 이렇게 한 돈이 아니라 뭐 반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힘들다. 좀 모아놓고 금도 조금 사고 은도 한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니까 은은 또 안 내려오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대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이유는 국채입니다. 국채 쪽을 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서는 자 이거죠, 이거.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보이시죠? 상승을 못하죠, 시간에서도. 자 보면 얘도 패턴이 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문제예요, 엔비디아. 얘도 보면 어제 3% 빠지고 지금 뭐 0.8%.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폭락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주, 은행, 대형주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변곡의 눈앞에 있다. 철저히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